포개민낯 물망초 나를 잊지 말아요. 예, 두 번째 모시는 세 번째 팀입니다. 자, 김도균 강원 속초 인재 고성양양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김도균입니다. 박인영 부산 금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네, 박인영입니다. 변광용 경남 거제 지역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변광용입니다. 그리고 보령 서천 전 위원장이었는데 아니, 이제 국회의원 후보 나 그만해야 될 것 같아. 6번 낙선. 6번 했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바는 다 하지 않았냐. 이제 나는 충남의 도지사가 돼볼란다. 맞죠? 네. 아직 나소열입니다. 예, 아직 후보를 뽑지 않기 때문에 예. 네. 무슨 후보라고 출마 예정자. 출마 예정자. 네, 출마 예정자죠. 출마 희망자. 아, 출마 희망자. 자, 충남 도지사 출마 희망자. 예, 나소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력 후보로 하죠. 아직 유력한지 아닌지 몰라요. 유력한지 아닌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그냥 팀이니까. 네. 네. 출마 희망자. 이거 언제쯤 윤곽이 나옵니까 보통? 내년 가야죠. 내년 언제쯤 나옵니까? 내년 초면은 네,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제 정리가 내년 되죠. 초면 예. 일 나도 년 출마. 6개월은 남는데. 1년 6개월은 남는데 내년 초면 좀 빠른 거 아닌가? 그래도 아마 그래도 내년 전체적으로 되면, 네, 내년 뭐 초 되면은 수면위로. 1년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은 예. 정리될 사람들은 정리되고 네, 할 사람들은 이제 몇 사람으로 정리가 압축됩니다. 예. 정가에서는 저 사람 나오는구나. 그렇죠. 예. 지금은 본인 말고 또 경쟁자가 누가 있어요? 지금은 뭐 한 4-5명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데. 자, 다른 분들은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 한 분인데 지금 우리 나소열 출마 희망자는 예, 경쟁자가 많습니다. 예.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오셨는데 갑자기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어요. 앞에 이제 뉴라이트가 갑자기 있었는데 곳곳에 크게 의식하지 않고 그 뉴라이트는 꼭 쭉 있어 왔잖아. 이런 수준으로 이제 받아들이다가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 계열이 되다 보니 본인은 부인합니다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뉴라이트 계열이 되다 보니 그래? 그럼 뉴라이트가 어디 있는 거야? 모아봤더니 역사 해석기관 모조리 다 차지하고 있더라.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머 큰일 난 거예요. 큰일. 사람들이 놀랐어요 지금. 뉴라이트 그러면서 이제 뭐 뉴라이트야? 일제 일본 극우의 역사 해석도 아닌 역사 세탁을 고스란히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극우일 수 있고 우파일 수 있어? 극우도 우파가 아니네. 밀정 아니야? 간첩 아니야? 여기까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컨센서스가 많이 이루어져 갑자기. 요 얘기 좀 해볼까요? 네. 평상시에 느끼시던 현안들 말고 어차피 현안들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네. 아니 이게 독립기념관이 충남 천안에 있어요. 그렇구나. 예, 충남에 독립 선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유관순, 한영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계신데 독립기념관 관장에 이번에 박형석, 네, 관장, 김영석 현직에 관장, 안 계시다 보니까 지금 김영석 관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진짜 뉴라이트라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까지 주장했던 모든 얘기들이 뉴라이트와 정확하게 궤적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라이트라고 확신하고 진짜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계열의 일본 식민사관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임명할 정도면은 진짜 독립 인사들의 자존심을 먹칠한 거 아니겠어요? 선을 넘었잖아요. 지금. 이거는 친일을 넘어서 진짜 매국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나라 팔아먹기 위한 진짜 이론적 작업을 앞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이 사람들 앉혀놓고 뭘 생산해내겠죠 이제. 그렇죠. 계속 논리적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하고 일본과 가까워지고 일본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를 저는 개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밀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밀정이죠. 네. 밀정이다. 네. 이거는 밀정.
근데 사실은 저희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박민식 장관 네. 그때부터 이미 이 흐름은 감지됐던 것이고 흐름은 계속 있었어요. 흐름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게 사회 전반으로 한번 검토해볼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부산이니까요. 부산 정치인 중에서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분은 누가 있을까? 이걸 한번 보니까 사실은 초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일 때 윤핵관이라고 불리던 장제원, 뉴라이트 부산연합 대표 출신이고요. 그리고 박형준 현 부산시장도 사실은 당시 새누리당의 뉴라이트 이론을 처음 수혈한 인물로 평가받죠. 그리고 얼마 전에 MBC 우리 전우영 교수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로 한 8분을 지목할 때 박형준 시장이 지목됐고 그래서 사실은 곳곳에 굉장히 많다. 이분들의 좀 발언이나 좀 행적을 한번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참에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저희 필요성을 경남 느낍니다. 같은 경우도 저도 어제 이제 올라오기 전에 경남도당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규탄 기자회견을 해서 드렸습니다. 네. 김명석 관장의 임명 철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어떤 친일 본색이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눈치를 더 이상 안 보고 계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제가 그때 이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참 이 3년이 너무 길다. 이 권력이라는 게 국민의 좀 눈치도 보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어떤 이런 행태는 진짜 막가파식이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결국은 국민들에 대한 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이번 그 뉴라이트 인사들 임명하는 절차, 그다음에 사도 광산 문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나 국민들의 보편적 역사 인식이라든지 상식과는 동떨어지게 그냥 막가파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상당히 이 경축하는 어떤 강복절이 돼야 되는데 이번 2024년 강복절은 상당히 분노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강복절을 맞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잘됐다 싶은 것도 있는 게 만약에 독립기념관장처럼 상징적인 곳이 아니었으면 일단 국사편찬위원회도 넘어갔는데 잘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독립기념관장 정도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종에 울리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 무수한 곳에 지금 깔려 있다.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이참에 다 명단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 관심도 생겼고. 그러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너 뉴라이트지 그러면 나 아니야 막 그러고 이제. 맞죠. 하여튼 이 친일 윤석열 정부의 이 친일 행각은 정말 그 국민들을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한경도 사투리를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 행태입니다. 예. 뭐 사도광산 이번에 문제에서 외교부 장관이 보인 그 언행부터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국방부 같은 경우는 그 독도 방어 훈련을 그 수십 년 동안 사실을 해왔는데 이거 올해 안 한다면서요? 아니 올해 뭐 저 지침은 내려왔다는데 지금 전혀 어떻게 할 것인지 해군에서 그 세부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독도 방어훈련을 1년에 2번씩 해왔는데 해왔죠. 예. 근데 올해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왜 안 하냐 그러니까 계속 물으니까 지침은 지금 내려와 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독도 관련해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많았잖아. 계속 발생하고 있죠. 예. 그 국방장관이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말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친일 행강은 이 친일 행태는 정말 그 국민들이 이 우려를 넘어서 이 분노의 수준으로 지금 선을 넘어가서 선을 넘었죠. 완전히. 예. 야금야금 진행됐는데 예. 이참에 한번 모아 보니까 선을 한참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모든 분야에서 이 친일 행각이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그 중에서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다 연결돼 그러니까 있죠. 혹시 막 갑자기 지하철에서 그 독도 조형물 없애버린다. 그렇죠. 그거 하나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쭉 연결돼가지고 이걸 왜 없애 갑자기? 이번 달에 막 없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놀란 게 신지호라고 국힘의 전략기획실 부총장 이 친구가 한 얘기를 보니까 진짜 놀랍던데요. 이종찬 광복회장을 일본 극우의 기쁨조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나는 이 친구도 뉴라이트 뭐 전국 상임이사도 하고 뉴라이트 출신이죠. 확실한 뉴라이트 인사인데 아니 이종찬 광복회장을 일본 극우의
기쁨조라고 오히려 예. 자기들이 일본 극우에 완전히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 보고 야 진짜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후한무치할 수 있을까? 막가파. 근데 이게 그냥 모든 도덕과 양심을 내려놓은 사람들 같아요. 요즘 하는 거. 2007년도에 뉴라이트가 처음 등장했다가 2008년도 총선할 때 새누리당 이제 공천받아서 대거 국회로 진출하려고 그렇죠. 많이 시도를 했었고, 근데 사실 공천에 실패하고 낙선하고 하면서 실패했어요. 생각만큼 많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많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네. 한 번 더 나온 게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국정교과서 그렇죠. 그것도 예, 실패. 하면서 한 번 더.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은 거의 퇴조했나 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사회 곳곳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김태효 집요하다. 예. 예. 김태효 차장도 MB 시절에 시도가 실패했죠. 그렇죠. 이런 시도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대부분 실패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는 양심이 있어서 예. 하더라도 좀 눈치 봐가면서 맞아요. 들키면 예. 아닌 척 하다가 사람도 자르고 막 김태효도 잘리고 이분들도 진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아니, 예. 진화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대놓고 하는 거죠. 완전히 예. 뻔뻔해지고 예. 있다라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 걔네들이 나와서 청문회에서 하는 발언 자체도 어쩔 거야. 국회의원에 대해서 아니 나 모릅니다. 이렇게 뻔뻔한 대답을 아주 얼굴색 변하지 않고 예, 대통령이 네. 어차피 여론 국민 여론이 나쁩니다. 그런다고 해서 뭘 바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너희들이 어쩔 거야. 네. 이 태도예요 보니까 너희들이 그렇죠. 어쩔 거야. 그리고 이 독립기념관장도 이 정도까지 하면 안 된다. 분위기 너무 나빠진다.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예. 어쩔 거야. 네. 지금 이상민 전 의원이 국힘 내부에서 독립기념관장 네. 인사는 철회해야 된다라고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는 절대 안 바꿉니다. 절대 안 바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본인들도 아니까 네. 전혀 물러날 생각도 않고요. 어쩔 거야. 네. 이런 태도예요. 나 당당하다 그리고 이런 태도입니다. 이번에 그 전문용어로 겁을 상실했어요. 인사 참사에 아마 저 최종 단계가 그 신원식, 김용현. 네. 네. 그런 인원들은 우리 청문회 제도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 인사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인사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은 뻔뻔하게 그런 인원을 그 지명을 해서 그 청문 과정 자체를 이렇게 그 말살시키는 이런 행태를 보면 정말 그래 나 이렇게 할 건데 어쩔 거냐 하는 것을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 그 드러내고 경호처장을 있다. 국방장관으로 보낼 건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나 경호하던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두는 거야. 유사시에 국방장관이 나를 보호하라고 이런 의미로 읽히잖아요. 근데 그렇게들 그 경호처장이 일을 잘했나요? 그분이 그분 아닌가요? 그 임기 초에 왜 용산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에 무속인하고 함께 돌아봤다고 하는 그분이잖아요. 그분에 대해서는 뭐 이루 벌써 경질을 시켰어야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용산 이전 졸속 이전 하는데 재상명권에도 등장하신 분이죠. 예. 심지어 무능하게까지 하다. 예. 예. 저는 이런 그 윤석열 정부의 친일 흐름들이 일관성을 갖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부터 해서 제일 처음 시작은 3자 배상부터 시작되는 거죠. 후쿠시마 그렇죠. 오염수, 그다음에 뭐 사도 그 광산, 그다음에 위안부에 대한 그 강제성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제3자 배상. 부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이제 이번에 김영석 관장 임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그 흐름들이 국민들한테 좀 더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진 그런 케이스인데 정점이라고 봅니다. 정점. 독립기념관장까지도 그런 사람을 더 꽂아버렸으니까. 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해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이 바짝 정신 차리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런 분노를 좀 더 강렬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내년이 되네요. 60주년이잖아요. 네네. 한일 협정매전. 그 60주년이면 동양적 사고를 한 바퀴 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자기들 차원에서는 불가역적인 불가역 상태. 예, 일본 극우가 원하는 역사 해석과 또는 어떤 협정을 새로 맺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쫙 다 바꿔놓는 거 아닐까? 그 내년이 원년이 아닐까? 그런 이
뉴라이트들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만드는 뭔가 더 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독립기념관장까지 바꿔가면서 그걸 쫙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런 분 뉴라이트가 이렇게 정부 기관에 보진한다는 거는 이게 정당성을 가지는 거고 권한을 가지는 거고 예산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 돈 어디다 쓰는가, 사람 자기들 내부 조직에 사람 어떻게 앉히는가 이런 거 다 봐가면서 얘들이 하는 일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좀 너무 본심 얘기한 거 아니야? 얘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사실은 권한, 인사 그리고 예산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좀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강원, 부산, 경남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을까? 틀림없이 그 돈과 지위를 차지했으니까 행사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역에서도 그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를 감시해 주세요. 예. 색출해야 되겠어요. 색출. 저희 거제시의회 이제 우리 당 의원들은 오늘 그 거제시가 주최한 그 강북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고 앞에서 이제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김영석 뭐 철회 그다음 친일 이 행태에 대한 어떤 규탄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인식 자체도 이번에 김영석 관장 임명이라든지 윤석열 정권의 이 친일 행태에 대한 분노는 상당히 지금 치솟고 있다. 치솟고 있죠.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친구들의 친일의 끝은 제가 볼 때 독도 진짜 넘겨 저도 그렇게 줄 생각합니다. 거라고 60주년에 그게 나오나? 그리고 한일 같이 쓰자 뭐 이런 거, 뭐 예. 군사 기지로 같이 쓰자든가 뭐 이런 거. 아니 일단 분쟁 지역으로 넘어가면은 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은 우리가 불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사실 한일 군사 동맹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난. 그거 하려고 할 거예요. 예, 얘네들의 내년에. 지금 끝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본의 식민 지배를 완전히 합법화 시켜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죠 지금. 네. 그런 속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하다. 강제징용도 없고 위안부도 네. 없고 다 없어지고 그렇죠. 식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네. 것처럼 독도도 네. 우리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한 군사 기지로서 공동 사용한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데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만들어서도 안 되죠. 정말 그렇죠. 그건 아주 금지해야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이분들이 때까지 어쨌든 2007년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할 때도 멈칫거린 이유가 국민 여론, 국민 정서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들의 정서를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북한 발휘하겠죠. 그렇죠. 북한이 그래서 위험하다. 북한이 위험하다. 일본과 힘을 합쳐야 돼. 이런 기관들이 하고 있는 각종 행사, 연구, 뭐 세미나 이런 것들에 이런 논리들을 조금씩 퍼뜨리는 이것들을 전 잘 잡아내야 된다. 국민 정서에 파고드는 부분을 잘 잡아내야 된다. 우리 여론들이 너무 잠잠하면은 윤석열 정권은 거의 신경도 안 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무시하고 예, 왜냐면 좀 더 세게 여론이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표출이 돼야 당에서도 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모두 각 지역에서 이거 벌어지고 있는 거 모니터링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보고해 주세요.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오늘 10시에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우리 시민단체하고 민주당 당직자들 모두 나와가지고 같이 또 걸기대회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부산에 이번에 사실은 분쇄하지 않으면은 이거 맞습니다. 진짜 문제가 됩니다. 저희 부산에는 일제 강제동원 기념관이라고 국립기념관이 부산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강제동원 역사를 한 5층 건물에 총망라한 그리고 이 기관에서는 유물, 그러니까 강제동원 관련한 이런 유물들을 계속 사들이는 작업, 수집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부산 오시면 일제 강제동원 기념관 꼭 한번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러면 저희가 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